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WPI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랑제이 영어학원의 교육 방식에 대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람 성격을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렇게 5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어쩌면 당신의 성격 유형이 학습 방식이나 부모 역할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듣다 보시면 나 아니면 내 아이 이야기인데?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WPI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느냐. 이 존재감인 것 같아요. 아, 존재감.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트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남들의 인정이 중요하군요. 네. 반면에 로맨티스트는 타인과의 어떤 깊은 교감, 정서적인 연결, 거기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아, 교감.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한 관계나 결과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이나 불안도 좀 많을 수 있고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군요. 그렇죠. 휴머니스트는 좋은 관계 그 자체, 아이디얼리스트는 세상을 이해하고 나만의 원리를 발견할 때 그때 자유를 느끼면서 존재감을 얻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 성취감, 거기서 오는 거죠. 오,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특히 저는 그 로맨티스트가 완벽을 추구해서 걱정이 많다는 거랑 아이디얼리스트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왜? 이걸 파고들면서 본질을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디얼리스트는 그 의미와 원리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런 성격 차이가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당연히 존재감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면 뭐랄까 학습 동기나 효과적인 접근법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자료에 보면 그 말씀하신 로맨티스트 학생들 걱정이 많으니까 시험 때 긴장하기 쉽고 또 완벽주의 때문에 아예 시작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대요. 아, 시작을 못한다. 공감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계속적인 칭찬, 격려해주면서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안정감을 주거나 아니면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게 하는 거, 이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 작은 성공 경험. 그게 중요하군요. 그럼 다른 유형은요? 휴머니스트는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휴머니스트는 순발력은 좋은데 꼼꼼함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약간 남들 시선 의식하는 뭐랄까 폼생폼사 기질도 좀 있다고 하고요. 아, 폼생폼사. 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생선 가시 바르듯이 좀 세밀하게 내용을 파고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친구들한테 자기가 배운 걸 설명할 기회를 주면 인정받는 느낌. 그런 거에 동기부여가 확 된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인정받는 느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면 폼이 사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심리인가 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런 자기 이해 도구가 그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 랑제 영어학원 사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랑제 학원은 단순히 암기시키고 문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내가 공부의 주인이다. 이렇게 느끼게 그 동기랑 흥미를 유발하는 데 좀 축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WPI 검사를 활용해서 학생들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부 16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16퀘스트요. 게임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식이에요. 특정 내용을 16단계의 작은 미션으로 쪼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십, 수백 번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에요. 오, 16단계 미션 재밌네요. 그럼 중등부는요? 중등부에는 1만 문장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문법을 배우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직접 번역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만 문장이나요? 1만 문장이요. 와. 네, 이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16퀘스트는 그 로맨티스트처럼 좀 불안 높은 아이들한테 작은 성공을 반복시켜서 자신감을 주고 네네. 또 1만 문장 챌린지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준다. 이건 이제 휴머니스트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성격 유형에 딱 맞춰서 학습 전략을 짜는 거네요. 이게 근데 부모 역할에도 적용될 수 있다니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 지점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가 결국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트 부모님은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려고 하거나 자녀를 다른 아이랑 비교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에이전트 부모님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녀의 삶까지 막 계획하고 관리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저도 약간 뜨끔한데요. 그래서 랑제이 학원 사례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비학생 이야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읽기조차 되게 힘들어했던 학생인데 네, 봤어요. 꾸준히 아마 그 학생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지도를 했겠죠? 결국에는 수능 지문까지 스스로 분석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WPI 같은 도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특히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나 학습 방법을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모든 유형에 각자의 강점도 있고 또 보완할 점도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성격적 특징이나 기질 같은 것이 평소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그 특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